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간밤 전국에는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렸지요. 우리 코스피에도 디커플링 해소를 시켜주는 그것을 재촉하는 아주 기분 좋은 봄비가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생각해보면 코스피는 변동성이 참 컸었는데요. 2000포인트에 안착하고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 FOMC 변수를 잘 넘겨야 된다고 하죠. 하지만 그에 앞서서 주말 돌발적으로 키프로스 변수가 발생했는데 어떤 뉴스인지 먼저 주말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랠리가 조금 주춤했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드디어 10일 만에 조정을 받으면서 랠리를 멈추었습니다. 산업 생산은 예상을 상회했는데 소비 지표가 15개월 내 최저치를 찍는 등 지표가 혼조세를 띈 것이 일단 조정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미국의 지표 부진에 같이 차익 매물이 나오며 조정세로 마쳤습니다. 이후 정상회의에 마감이 된 이후 나온 뉴스를 보니까 긴축에 대해서 일부 완화시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등 일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1년 정도 긴축 시한을 연장해주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한편 유로존과 IMF는 키프로스에 100억 유로, 우리 돈 14조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 주기로 합의를 본 모양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예금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같이 공통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문에 구제금융 협의안 이 처리 자체 표결도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 전인대도 폐막을 했죠.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본격 가동이 되었습니다. 네, 주말 동안 뉴스가 제법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의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시죠. 네, 기장을 5분여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훈 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시초가에 들어가 보자 하셨던 바이오랜드부터 AS 받아보고 오늘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하신 바이오랜드 시초가 17,050원에 출발했었고요. 주가는 17,850원, 그냥 보합권에 마감을 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매수가 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랜드는 중국 진출의 본격화, 성장성을 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저점 밸류에이션 2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주력 고객인 아모레 퍼시픽 향의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랜드 계속적으로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16,0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시한 시초가 공략주는 테라세미콘을 준비했습니다. 이 테라세미콘은 2002년도 설립 이후에 2011년도에 신규 상장한 회사입니다. 이 반도체 공정에 적용되는 열처리 장비를 개발하고 이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의 주력 장비인 열처리 장비 공급을 통해서 국산화를 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이 고품질 하이엔드 장비 군으로 장비 로드맵을 확대하고 있고요. 향후에 삼성전자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집중 전략이 유지되고 있으면서 해외 영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력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OLED 투자의 수혜인데요. 지난해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OLED 투자 계획이 좀 지연되면서 이 테라세미콘의 주가와 실적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경쟁사인 LG 디스플레이의 그 80대 OLED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도 OLED 투자가 결정을 좀 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중국 시안에 이 낸드 공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테라세미콘이 이 반도체 열처리 장비에서 독점적인 MS를 가지고 있어서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그 테라세미콘이 제품 다각화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ALD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ALD 장비는 반도체 기판 위에 이 고유 점막과 절연막, 금속막 이런 화학 물질을 얇게 입히는 그런 장비를 말합니다. 이런 제품 다각화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의 그 자본적 지출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 반도체와 OLED 이런 그 후발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2분기부터는 투자를 좀 집행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제전자 관련 박람회에서도 삼성전자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이 국면형 OLED TV를 선보였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이 OLED 패널 업체보다 이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테라세미콘이 좀 한 수 위인 거를 좀 증명한 모습이었고, 테라세미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ALD 장비를 개발하면서 삼성전자의 전략적 관계는 더욱더 좀 긴밀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 구전인데요. 테라세미콘의 기술력에 좀 우위가 있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전략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매출액은 1,460억, 영업이익은 236억을 전망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90%와 1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이익 역시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실적 대비해서 PER 좀 10배가 좀 안 되는 9.7배 거래되고 있는데요. 2014년까지 올해 대비해서 영업 실적의 성장성이 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고, 올해 대비해서 2014년도에는 50% 이상 실적 증가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테라세미콘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기관 매수세를 줄 수 있는데요. 기관이 1월 이후에 누적적으로 50만 주의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에서 22,000원에 박스권 탈피도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 테라세미콘을 주가 공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7% 이상 급등할 때 외국인도 샀지만 기관, 특별히 투신의 매수가 굉장히 집중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얼마까지 기대하십니까? 네,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장 컨센서스는 27,000원대까지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IT 장비 평균 PER이 10배입니다. 10배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현 주가가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보수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성장성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 투자의 가시화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 된다면 25,000원 이상 또 큰 볼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오늘 시초가 공략을 하겠지만 22,500원에서 23,500원 이 밴드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공략 종목 테라세미콘 설명을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원 부장님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월 18일 월요일 또 하나의 한 주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아이고 밀리면서 출발하는데요. 주말엔 뉴욕도 약간의 이제 그동안의 랠리에 대한 피로감을 보이면서 조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번 주 시작부터 조금은 덜커덩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 상세하게 분석해 주시고 대응법까지 챙겨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사실 갤럭시 S4 출시 때문에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도 이래저래 삼성전자 포함해 많이 팔아서 1980선대까지 왔는데 삼성전자가 또 밀리네요. 네, 일단은 그 성문에서 뉴스에 파는 그런 부분이 다시 좀 그런 게 좀 다시 한번 악순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낙폭이 상당하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출발 상황도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넘는 하락세인데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74포인트, -0.6%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 2.75포인트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1.2%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코스피와 어떤 선물의 어떤 그 하락폭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스프레드 이런 부분을 좀 축소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확대를 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된다고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갤럭시 S4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갤럭시 S4에 대한 모멘텀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사고 파는 종목이죠. 시장의 리스크가 커졌을 때는 매도를 하고 시장의 리스크가 줄어들었을 때는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어떤 상승과 동반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 속에서 삼성전자를 매도를 한다. 그렇다면 시장의 리스크가 분명히 커졌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2010포인트까지 다가갔던 코스피 지수가 1990포인트 이탈하면서 마감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어떤 하락의 힘이 오늘까지 좀 영향을 미친다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 쪽에서는 5,600억 넘는 매도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선물 쪽 같은 경우는 6,880개 정도 매도를 보였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외국인의 방향성을 보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좀 쉬자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외국인의 어떤 방향성이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30포인트에서 1940포인트의 박스권 흐름이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반등 포인트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키포인트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라면 1940포인트 박스권 하단을 확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어떤 리스크 관리가 조금은 필요한 부분들을 한 6대4 정도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침 쪽에서 현물 쪽 같은 경우 47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95계약 정도 선물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지난주 금요일 어떤 매도분에도 어떤 청산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아침 초반에 반짝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될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선물 방향성 체크를 해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날 2,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 그리고 국가지자체 매수가 큰 힘이 됐었는데 오늘 쪽에도 마찬가지로 연기금과 국가지자체 중에서 매수가 들어온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이제 2.7% 넘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지수, 현물시장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끌어내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개장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좀 보시면서 한번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서 포스코, 삼성생명, 포스코, 그리고 LG화학, 철강, 화학업종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70선을 위협받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 탓이 큰 것 같고요. 니케이의 상황을 좀 보니까 우리는 한 0.7%, 8% 정도 빠지고 있는 반면에 니케이도 1.6%가량 제법 적지 않게 이렇게 또 개파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좋지 못해서 아시아 증시가 다 눌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니케이도 아주 약하게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지난주 나흘 연속 오르고 주간 단위로도 6주 연속 올랐던 코스닥만큼은 오늘 선전하고 있을까요? 코스닥의 지금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스닥 증시 역시 뭐 0.4%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552.73포인트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코스닥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워낙에 강한 모습을 연출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차트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오늘 이제 거의 556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552포인트까지 지금 약 한 고점 대비해서 한 1% 정도 하락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5일선이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들. 제가 봤을 때 여전히 5일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주가지수가 뭐 급격히 하락할 전환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1차 지지 라인이 5일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포인트에서 551포인트 정도 잘 지지가 되는지,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동향 본다면은 코스피 시장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피 시장이 하락할 때 코스닥이 빠지다가 코스피가 오후장 들어서 좀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반등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은 따로 움직이면서 반등을 보이면서 좀 강세를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일단 코스피 시장하고 비슷하게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5일선 정도, 551포인트 정도가 잘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된다는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아래꼬리가 지금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 다만 고점에서 아래꼬리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약간은 추격 매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떻게 움직일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이번 주는 제가 보기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우상향, 지난주처럼 올라가기보다는 기간 조정 혹은 한 540포인트를 전후로 해가지고 약간의 가격 조정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면서 월요일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을 보신다면 여전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덜 팔고 있어요. 물론 지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엄청나게 매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이 벌써 7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33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언제든지 외국인 매수는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한 100억 넘게, 많게는 4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이 한 1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수급을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하락하는 종목이 좀 많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2.5%, 서울반도체도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부분들 조금 주의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외환시장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아니, 거래일수로 벌써 7거래일 연속 올랐던 원달러 환율인데, 주말에 생각해보면은 계속 줄곧 잘 나왔던 미국 지표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FOMC 회의 앞두고 있는 오늘 외환시장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실 분은요,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앞서서 한 7거래일 연속 올랐는데, 오늘은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도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원은 전일 대비 3원 오른 1113.15원의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금주 수요일 예정된 3월 FOMC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화 강세가 조금 완화되었는데요. 엔달러는 달러당 95.29엔에 거래되며 전일 대비 0.83엔 하락하였으며 유로화는 유로당 1.307로 7호 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0069달러 상승했습니다. 이런 달러 롱 포지션 축소는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와 3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시장 예상치 대비 하락하며 최근 달러화 강세가 너무 과도했다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EU 정상회담에서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조건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키프로스 정부가 구제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모든 외근 계좌에 대한 일회성의 부담금을 물리기로 하면서 이런 조건이 유로존 주변국들, 특히 구제금융을 지원받았거나 향후 지원받을 예정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의 재정위기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유로화는 8시 기준 지난 금요일 대비 유로당 0.168달러나 급락한 1.290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프로스 의회가 EU 구제금융 합의안을 승인하기 위해서 긴급회의를 하루 연기하면서 구제금융 합의안을 거부할 경우 유로존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유로화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키프로스 우려 때문에 원화는 달러화 대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7거래일 연속 상승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피로감과 지난 금요일 미국 경제지표 부진 및 3월 FOMC 경계감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주춤할 가능성도 있으나 주말 사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키프로스 구제금융 문제로 다시 한번 유로존 재정 위기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달러화 강세는 좀 더 진행되며 1110원에서 지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100원에서 112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역시 한 이 정도 환율 레벨에서 위로도 아래로도 쉽게 못 움직일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 전망 도와주셨는데요.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한 지 10분이 흘렀고 의외로 미국 증시 쬐끔 밀렸는데 우리는 개파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2%대 밀리는 것에 큰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고수들의 작전 타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980선 깨졌는데 오늘 종가상 지키는 것이 우선 중요한 포인트인지요? 전략 주십시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주째 말씀드리고 있는 1980선에 대한 지지 확인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2010에서 15포인트를 돌파해야 지수는 새로운 레벨업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대규모 매도로 일관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자동차 업종으로 그나마 지수를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삼성전자에서 장 막판에 대규모로 매물이 쏟아져 나왔죠. 외국인 순매도 1위로 잡힐 만큼 대규모 매도였습니다. 약 4,5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근데 희한하게 장중에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장 막판에 매도를 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의문이죠. 일단 뭔가 분명히 의미 있는 매도인 건 같긴 한데 키 리저브 훈련도 끝나가면서 북한발 불확실성도 커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놔야겠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S4 출시 발표로
재료 노출도 생각해야 가는 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일단 뭐 오늘은 개파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010에서 15포인트가 기술적으로 단기 매물벽이 있는데 이 매물벽이 말 그대로 단기 매물벽이기 때문에 큰 매물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수가 매물벽을 돌파하지 못하고 종가상 1980선을 유지를 하지 못한다면 이 매물벽이 상당히 두꺼워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해서 1980선이 오늘 이탈이 됐기 때문에 종가상 유지를 못한다면 하방은 1940에서 50포인트, 상방은 2010에서 15포인트로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밀리면 쭉쭉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가상이라도 1980선의 지지의 중요성이 상당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좀 과열되는 것이 아니냐 염려가 좀 나올 시점이기도 한데 현재 코스닥 전체가 과열됐다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언제 하락하냐가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락을 한다 해도 뭐 정치적 이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면 한 번에 급락한다고 하기보다 지지할 것 지지하고 서서히 하락이 나오면서 종목별 차별화 정세가 상당히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모멘텀과 수급을 따져서 개별 종목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수 포인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565포인트, 이게 2009년도의 최고점이죠. 이 매물벽을 돌파하는지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화요일부터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악재든 호재든 어떤 이슈적 내용이 전체 지수의 캔들을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해서 지수는 종가상이라도 1980포인트 지지 여부, 유지 못하면 하방 1940에서 50포인트, 상방 2010에서 15포인트 체크하자 말씀드리면서 지수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은 살펴봐야겠죠. 지수 이야기만 하니까 좀 지루한데 역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지수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내 종목이 올라야 기분 좋은 게 사실이죠. 시청자 여러분 종목들도 오늘 상한가 한 번씩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추천드렸던 종목 S맥이었죠. 17,000원 정도의 매수 사인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16,900원이었죠. 5일선을 정확히 찍고 아래꼬리 딱 만들면서 어제 장 마감 직후에 공식 하나 나와줬는데 일본 니샤 프린팅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한다는 어떻게 보면 회사 경영상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적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공동 출자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 신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이 니샤 프린팅 회사가 거의 1조 가까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형 회사고 일본 필름 ITO의 선두주자입니다. 이런 일본 니샤와 S맥이 협력을 하게 된다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게 되어서 이익에 기여를 하게 되고 니샤의 고객과 S맥이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서 거래선의 다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형 공시가 우리나라 IT 업계에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목표가로들이 2만 원 정도는 그리 높은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규 매수자는 매수 관점, 보유자는 홀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저 오늘 말씀드린 S맥 그리고 기술적으로 20일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바이오 중에서 JW 중해신약 저점에서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영화금속 지난 금요일에 세우글로벌하고 영화금속하고 신고한 관련주들 상당히 좀 꿈틀겼죠. 일단 다음 달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또 한 번 신공항 이슈는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신공항 관련주들도 세우글로벌, 영화금속 중심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학주들이 상당히 좀 수상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아직 금인지 돌인지 판가름이 안 섰습니다. 하지만 이 화학주들도 단기 반등이 나올 타이밍은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움직임도 살펴보면서 체크하는 것도 중장기 관점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의 작전 타임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크게는 삼성전자가 짓누르는 장, 그나마 자동차주가 버텨주는 이런 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가 금요일같이 강세를 띠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연이틀 큰 폭으로 2%대 빠지니까 시장이 많이 주춤합니다. 코스닥도 IT 부품주가 같이 좀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화학주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까지도 LG화학 종목은 연일 밀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1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이번 주부터 시작돼서 있을지 개별주가 이제는 막 정말 따로따로 논다 하는 느낌도 들고 있는데 코스피 오늘 주요 어떤 그룹별로 특징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쪽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업종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삼성전자, 일단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들 한번 특징적으로 볼 때, 네, 아직까지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온 거는 네, 없죠. 악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만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뭐 LG화학, 그리고 SK 하이닉스, 뭐 전체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 지수가 만약에 하락을 했다면은 조금 약보합권에 머물러야 정상인데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수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다는 그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 203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도 선물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끌어올리게 되면서 그 지수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 지수 상승폭이 2030포인트 이전 장에 부딪히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이 된데, 그렇다면 한 종목 그리고 한 그 선물과 동반돼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겠지만 1940포인트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기술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은 아침적에 나온 뉴스를 좀 보게 되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이유 말고는 별다른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한번 연관성을 찾아보게 되자면 작년 그 5월달이요. 작년 5월달에 갤럭시 S3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는 부분을 볼 때 갤럭시 S4가 또 출시가 되면서 거기다 어떤 데자부가 다시 한번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번 어떤 그 뚜렷한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도 시장이 그렇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이 아무도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의 어떤 연관성을 찾게 된다면 시장의 리스크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장의 리스크가 과연 키프로스 문제인지 아니면은 미국 쪽의 어떤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인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만약에 하락을 하느냐, 그 이유에 따라서 아무래도 뚜렷한 이유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업종들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자, 지금 현재 전기전자 업종 당연히 뭐 삼성전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뭐 전기전자 업종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어떤 큰 폭의 하락을 좀 끌어내린 요인은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뭐 증권업종, 은행업종, 뭐 철강업종 이런 업종을 볼 때 전체적으로 뭐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의 하락했던 업종들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외에는 투자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증권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증권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이 올라갈 때 반짝 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 반짝 하락을 했었던 모습을 볼 때 어떤 시장과 조금 시장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리스크가 커진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강화가 되는 쪽에서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연동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외에는 지금으로서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대외적인 이유를 좀 찾고자 한다면은 아무래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어떤 대외 변수로 흔들린지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그 니케이 지수가 1%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려본다면 키프로스에 관한 문제가 조금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유추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유로존 불안 때문에 오늘 조금 밀린다. 이제 아직까지 뭐 굳이 이제 헤드라인으로 내세우자면 이것이 가장 안전한 헤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장한 지 20분 만에 외국인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팔다 보니까 현물 순매도가 1,000억이 지금 잡히고 있는 시점입니다. 1976. 그래도 낙폭이 아주 컸다가 조금 줄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그만큼 빠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역시 개장 초반에는 개인만 사지만 거의 뭐 보합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어떤 특징 업종 흐름 짚어주시죠. 코스닥 쪽 시장 전체를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뭐 지금 낙폭을 다 줄여가지고 보합권은 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나쁜 모습은 띄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 수급을 좀 보신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16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는 시장 자체가 좀 버틸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보합권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전체적으로 조금 아침하고 좀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동서, SK 브로드밴드 모두 1%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CJN이라든지 포스코 ICT 뭐 등등 종목군들은 좀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을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닥 업종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간은 이제 오락 문화 쪽이 좀 강보하고 좀 올라오고 있고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게임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강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 종목군들도 시장을 좀 이끌려고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일단 IT 부품주라든지 IT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힘을 못 내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아까도 지금 이슈도 약 삼성전자가 이슈가 되고 나오고 있지만은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약간 상승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모습을 띌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피 쪽으로 다시 옮겨가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그래도 좀 선전해주고 있는 섹터는 굳이 섹터로 이제 찾자면 자동차 쪽인데 자동차 부품주도 금요일날 완성차 못지않게 많이 갔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일부 그런 종목들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타이어 쪽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그 타이어 쪽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좀 종목이기도 했었는데요. 왜 지금 자동차가 IT가 좀 주춤한 시점에 오르는 걸까요? 어떤 시장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보자면은 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어떤 대안 성격 이런 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참 지금 자동차 업종에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냐면은 이 부분이 맞는지는 안 맞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자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 뭐라 해야 될까 현대차 마찬가지 몰랐는데 최근에 그런 소식 나오고 있죠. 엔저로 인해서 어떤 일본차 어떤 경쟁이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어떤 2월 판매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3%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올해 중국 쪽의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합계를 해서 140만 대 정도 현재 판매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엔저로 인해서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쪽 경쟁이 심화가 되겠지만은 그에 반면에 중국 쪽의 어떤 판매는 좀 강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중국 쪽 공장의 어떤 생산도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들이 좀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시장이 좀 호전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호재가 되게 되면서 IT 업종과 동반적으로 올라가느냐 관건인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호전이 될 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 속에서는 시장 대비 어떤 대안주 성격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핑계는 당연히 중국의 판매량 증가 이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이어 업종도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 타이어 그리고 특히 넥센 타이어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창녕 공장 지금 현재 증설이 완공이 되게 되면서 타이어 생산 증설 그리고 매출이 확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쪽에 자동차 타이어 교체 수요가 좀 맞물리게 되게 되면서 한국 타이어 그리고 넥센 타이어 쪽으로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최근에 어떤 현대차, 기아차 이런 부분에 좀 봤을 때 이 부분에 기존 생산 그러니까 신규 생산에 어떤 한정이 됐던 그런 물량들이 이제는 교체로 그러니까 재판매 쪽으로 맞물리게 되면서 그리고 중국 모멘텀이 이전에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중국 모멘텀이 작용했듯이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종 그리고 타이어 업종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국 모멘텀이 좀 발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어떤 대안 성격에 중국의 어떤 핑계가 있긴 하지만 대안 성격이 좀 가깝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좀 반등을 줬을 때 동반적으로 시장과 같이 올라가주는지 여부는 조금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저는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는 아직까지 약폭만 많이 줄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1980선 부근까지 빠르게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이미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한 주 이제 처음 막 시작하고 개장한 지 30분이 안 됐는데 지난 한 주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매매 패턴을 보였는지 그에 따라서 특징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이번 한 주 투자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급 특징주 먼저 화면을 통해서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한 주 코스피의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집중됐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하루 만에 엄청나게 4천억대 팔았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오늘 하루 동안 팔았을지 집계가 궁금해지는데 물량 부담 얘기 나온 CJ 헬로비전이 두 번째로 외국인들의 순매도 2위 종목이었고요. LG화학 6일째 밀리는데 지난주 3위, 세 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던진 종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과 기아차 그리고 금요일날 많이 빠졌던 한국전력도 외국인들의 매도 리스트에 6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즉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 기관은 또 얼마나 어떤 종목들을 던졌나 보면요. 코덱스 레버리지, 수익 받겠어요. 차라리 LG화학과 SK텔레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제일모직, 그리고 또 하나의 조선주인 삼성중공업을 기관은 팔았군요. 자, 정태근 전문가님, 참 발빠르게 잘 판다. 오늘 이렇게 빠질 줄 정말 알고 있나 봐요. 참 그 개인들이 조금만 외국인 기관처럼 약삭 빠르다는 좀 수익이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 아쉽죠. 자, 일단 외국인 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중공업, 그리고 뭐 기아차 이렇게 눈에 띄긴 하는데, 자, 일단은 그 어쨌든 공통점을 보게 된다면 그 시가총액 대표주,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의 매도가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중공업이 공통점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그 업종 대표주의 공통점은 뭘까요?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다면은 시장이 리스크가 줄어들 때는 무조건 사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리스크가 커졌을 때는 도리어 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변동성이 큰 부분도 있었지만은 시장이 어쨌든 전체적인 트렌드는 하락 쪽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전체적인 트렌드가 하락 쪽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LG화학, 뭐 현대중공업 쪽으로 매도가 나오는 것은 좀 당연하다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그 SO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로 인한 어떤 그 매도성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논란이 좀 지속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규제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규제 리스크로 인한 어떤 수급의 악화, 이런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뭐 그 기관 쪽 같은 코덱스 레버리지, LG화학, SK텔레콤, 현대글로비스, 뭐 제일모직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 2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게 되니까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큰 그 상품을 도리어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버스, 수매수 쪽에 인버스가 올라왔는지 좀 궁금한데, 어쨌든 뭐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레버리지 어떤 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 LG화학, 화학업종에 대한 계속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 투신 쪽에서 지금 현재 15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1분기 실적이 안 나온 우려감도 여전히 좀 존재하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좀 개선을 보일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여부도 조금 한번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인대 폐막했는데 만약에 오늘 중국 쪽 증시가 개장하면서 크게 밀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래저래 참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일단 갑자기 그 생각도 좀 났습니다. LG화학 보니까 이번엔 코스닥과 관련된 지난 한 주 수급 특징주도 역시 추려봤는데, 역시 화면 보고 분석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코스닥에 관해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입니다. 6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수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어졌는데요. 코스닥이에요. 1위부터 6위까지 보시면 외국인 기준입니다. 시젠과 덕산하이메탈, 파트론, GS 홈쇼핑, 유진테크, ELK, 이제 예전부터 많이 샀던 IT 부품주 일부 하고요. 약간은 이제 소비주 쪽, 그리고 바이오 쪽이 이제 뒤늦게 합류돼서 지난 한 주 이렇게 랭크가 된 모습이고요. 코스닥에 대한 지난주 기관의 많이 산 종목 순서도 보시겠습니다. 역시 SM이 들어가 있고요. 2위는 루멘스, 3위는 젠백스, 역시 약간 바이오하고 이제 기관은 엔터 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화하이텍, 네, 자동차 부품주 기관의 쇼핑 리스트에 담겨져 있었네요. CJ는 동반 순매수인 것을 화면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윈스테크넷도 저희가 한 번쯤 언급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코스닥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만약에 마지막에 쌍끌이 매수로 돌아서지 않으면, 오르더라도 그러면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상승 전환을 하긴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규 매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560포인트 이상으로 간다고 해도 언젠간 조정이 안 나오고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 시장은 없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그렇다면 560포인트 대 혹은 550 중반대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또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여기서 막 추격 매수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저는 굳이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수익을 내기 위한 매매는 어쩌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뭐 매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아니다라는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들 종목군들 매수를 좀 본다라면 뭐 지난주에 CGN, 덕산하이메탈 등이 이제 있는데, 일단 약간은 이제
종목군들이 약간 이제 IT가 관련된 게 좀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관련된 거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시젠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하고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차트적으로도 이미 고점을 돌파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우선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71,500원 혹은 71,000원 전후로 해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IT 부품주들은 약간은 이게 종목별로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요. 덕산하이멘트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에 매수가 강하게 많이 들어오면서 조금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지만은, 이거 종목을 보신다면 못 올라갔다는 부분들, 갤럭시 기대감으로 그동안 못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외국인들이 약간 메리트를 느끼면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 기타 뭐 유진탱크든 ELK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런 건 좀 아니다라는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기관 같은 경우 보면은 IT는 거의 없습니다. SM이라든지 뭐 루멘스, 젠백스 등을 보신다면은 약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턴어라운드 관련된 예상이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정책 관련해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약간 매수가 다르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기관 매수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차트적으로는 더 잘 나가고 오히려 고점 돌파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아직까지 낙폭을 많이 줄였지만 약보합권 정도이고, 코스닥은 상승 전환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개인과 함께 사는 수급으로 바뀐 9시 33분입니다. 자, 오늘장 의외로 크게 한번 장 초반에 밀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놀라지 않으셨겠지만 개장할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은 어머 어쩌지 하실 겁니다. 자, 정태근 전문가님, 네. 어떻게 하면 좋고, 사실은 지난주 후반에 저점 매수에 이미 나서셨던 분들은 네. 오늘 아침에 살 걸 또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게 보기에는 맞나요? 아까 전에 그 개장에 말씀드렸듯이 예. 2030포인트 1940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만약에 1980포인트를 회복을 못하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940포인트까지 그냥 열어두시고 그 부분까지 좀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든 아래든 뭐 순응하자, 뭐 순종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어떤 시장을 바꿀 만한 힘이 되지 않는다면은 차라리 따라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그 큰 강줄기를 저기 바뀔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내려가는데, 자, 어쨌든 외국인이 어떤 그 지난주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매도 뭐 미결장증 축소, 미결장 청산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좀 감안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4,000계약, 2,500계약, 5,200계약, 6,800계약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매도가 나온 상황에서 시장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대로 선물 매수, 그러니까 매도 청산도 상당히 강하게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오늘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반등이 아침 쪽에서 반짝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서 1980포인트 만약에 저항이 되게 된다면은 일단은 아래든 위든 순종하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아래쪽으로 조금은 순응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1980선 코스피 오늘 지지의 중요성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러면 코스닥도 대안인가? 하지만 코스닥도 불안하다 하셨기 때문에 유창 전문가님 뭘 네. 봐야 됩니까? 지금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수급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뭐 큰 변함이 없는 한 오늘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이 좀 이어질 것 같은 있다 보고 있는데, 예.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선물이 2,500계약 정도 매수가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외국인이 한 2만 계약 가까이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선물 매수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온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풋옵션 쪽에서 외국인이 지금 매수가 88억, 개인이 89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의 풋옵션 매수가 줄지 않는 한 지수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을 확인하자. 하지만 현재 지금 가파르게 또 선물의 매수가 외국인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 조금 오히려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얘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장 조언까지 해주셨던 두 분, 우리 정태근 팀장님과 유창희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 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보다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우리투자증권에서는 하이트 진로 규제 리스크가 제한적이며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것이다 라는 리포트 살펴주셨고요. 하나대투증권에서는 인터파크, 쇼핑 도서 부분 내실 강화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KB투자증권에서는 고려아연 1분기 실적 부진, 당분간 주가 모멘텀이 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에서는 글로벌과 국내의 소비는 다르다라는 리포트 살펴주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최근 하이트 진로의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세 인상과 같은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고는 있지만 이 주세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상승폭은 200원에서 300원에 그쳐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하이트 진로의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도 예상되는 바 우리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42,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인터파크의 엔터테인먼트와 이 투어 부분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한 데 이어 투어 부분의 거래량 역시 확대되고 있는데요. 또한 쇼핑과 도서 부문 내실을 강화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마케팅 경쟁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 호텔의 실시간 연동 판매 확대와 항공권과 호텔을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픈돼 투어 부분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올해도 20% 이상의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 쇼핑과 도서 부분의 성장 둔화를 충분히 상쇄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KB투자증권입니다. 고려아연이 환율 부담으로 이번 분기 부진한 실적을 거둘 전망입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1,810억 원보다 11.5% 낮은 1,600억 원을 거두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연과 연의 평균 판매 단가는 상승했지만 반면 금과 은의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 따라서 고려아연의 주력 품목인 귀금속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데다 1분기 실적이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나지 못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이 개선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5월 이후 모멘텀 회복을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며 KD투자증권에서는 고려아연의 목표 주가를 기존 52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국내 증시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이 강하다는 점에서 위안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그 맞춤 전략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MSCI 코리아 인덱스와 MSCI AC 월드 인덱스 주간 수익률의 격차가 이전의 최저치 수준의 정도로 근접을 했습니다. 수익률 격차가 현재보다 더 극단적인 수준까지 확대됐던 국면이 2011년 2월과 2011년 8월인데요. 당시 같은 경우에는 자스민 혁명과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거에 비해 금융시스템 붕괴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수익률 격차가 크게 확대됐던 시점이 2013년 1월 엔화 약세와 워낙 강세가 이유인데 최근 엔화는 1달러당 96엔을 상회하면서 엔화 약세는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글로벌 트렌드는 소비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낙폭과대 업종이나 종목을 찾기보다는 글로벌 경제와 증시 트렌드에 부합하는 업종이나 종목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보는 가계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생각한 가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개선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의 효용성을 많이 고려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여러 상품 중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매입할 수 있는 소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글로벌 소비 트렌드와 그리고 국내의 효율적인 소비 성향에 부합하는 업종이 게임 업종, 그리고 방송 서비스 영화 업종,
홈쇼핑 업종 렌트카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 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1980선까지는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낙폭을 계속 유지하는 한 오늘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한 줄의 의미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랠리를 보이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주말에 약간 조정을 받긴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앞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그래도 미 증시에 현재 과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골드만삭스 회장은 S&P 500이 2007년 고점 아니 1600을 가려면은 성장률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다소 좀 상이한 의견들이 나왔네요.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거의 다 맞았습니다. 지금 뭐 미증시가 비성장 과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게 하는 내용이고요. 주식과 부동산에서의 어떤 자산 가격 상승으로 해서 급여세 인상이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에 이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린스펀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드 프랭크 법안이라고 해서 금융구제 법안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잘못된 구조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에게 지속적으로 높은 자본 수준을 요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반대로 이제 지몬일은 S&P 500 지수가 1600을 넘으려면 미 경제 성장률이 4%가 돼야 한다. 그런데 사실 4%는 좀 어렵죠. 4%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가지는 않고요. 제가 과거 사례를 보면 4%에 대한 기대 전망치가 나오면 주가는 가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지몬일이 얘기하는 건 조금 의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몬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에는 이제 주식이 싼 편이지만 미국은 강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이다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린스펀 쪽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후 정상회의에서는 결국 긴축의 고삐가 약간 늦춰지긴 했는데 진짜 약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 아침에는 키프로스 얘기가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긴축에 대해서 조금 완화해주는 범위가 너무 그냥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사실은 이게 완화해주는 건가 싶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유로존이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상황이죠. 뭐 할 듯 뭔가 하는 것 같처럼 분위기 다 잡아놓고 막상 뚜껑 열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유로존 문제인데요.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도 170억 유로를 요구했는데 100억 유로를 해줬고 또 뭐 세금까지 매기겠다. 뭐 별게 하여튼 얘기가 많습니다. 도대체 나는 유로존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메르켈 총리인데요.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는 뭐 독일 경제가 괜찮고 또 독일 국민들이 주변 국가에 돈을 풀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자기도 이제 재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동조를 안 하죠. 동조를 해봐야 1년 연장이라는데 사실 1년 연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재정적자나 이거는 정말 수년, 10년 이상 누적된 건데 마치 그렇게 한 번에 줄이거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뉴스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나왔는데도 미국에 영향을 못 줬거든요. 그만큼 유로존에 대한 내용이 별게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용 자원을 이용해서 실업률 상승에 대처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것도 월화를 사용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9월이 지나면 그때쯤에는 메르켈 총리도 뭔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만약 재선에 성공했을 전제로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탈리아도 다시 재선거가 있고 프랑스도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 보았을 때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서는 기초 완화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시간의 문제였는데 정상회의에서는 별로 그렇게 건질만한 내용은 없었네요. 그리고 아베 정부에서 2% 물가 상승률 달성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라고 미스터 N으로 불리는 사카키바라 교수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중국을 거론했다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본 산업 구조 자체가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걸고 넘어졌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일본 경제가 중국 경제와 연결돼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 기업들이 제품 생산을 싼 노동력이 있는 중국으로 가져가서 거의 대부분 하다 보니까 중국의 싼 물건값이 일본의 물가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중국과 완전히 떨어져서 일본 내에다가 그 생산 시설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일본은 그 노동비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요.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사카키바라라는 미스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성장은 있겠지만 디플레이션이나 물가 2%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그 일본 산업 구조상으로는 좀 어렵죠. 일본이 대지진이 나가지고 동일본이 거의 사용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어떤 힘든 일에 참여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일본이 정부가 나서서 물가를 2%로 맞추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우리 시장이 오늘 아침에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고, 지난 한 주도 보면은 그야말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월화수목금이었다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왜 빠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삼성전자가 어려운데 시장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 좀 구합니다. 미국과 같은 상황이라면 옛날에 애플이 미국장을 이끌고 갔다가 애플은 빠지고 다른 종목이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 상황이 연출되어야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좀 눌러주는 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키포인트는 외국인이 오늘 선물을 5천 개 이상 매수를 하면 수급이 바뀐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외국인 선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지수가 1960에서 74까지 한 번쯤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갔다 왔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별로 두려워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에서 한번 방향성을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예,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 5천 계약가량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오늘장 조언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는 2,800계약 가까이 되고요. 1981선까지 올라와서 코스피의 낙폭이 5포인트 남짓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닥이 근데 조금 같이 꺾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약보합 정도입니다.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